변호사 사무실에서 매수인이 며느리 수진의 이름이라는 사실이 드러난다. 그때 마침 민호의 전화 통화 소리를 듣게 된다. 네 장모님, 집 처분하면 바로 송금하겠습니다. 내 집을 팔아서 수진이 어머니에게 돈을 보낸다는 거지? 순자의 분노 섞인 질문. 내가 왜 내 집을 남의 집 장모에게 넘겨줘야 해? 30년 터전에 대한 간절한 외침. 가슴이 답답해진 순자가 길에서 쓰러지며 배신감이 몸과 마음을 완전히 무너뜨린다. 집을 담보로 유학까지 보내줬더니 10년 만에 나타나 집을 팔라니. 순자 씨는 충격적인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제주도 동쪽 끝자락 바다가 보이는 작은 마을. 정순자는 거실벽에 걸린 액자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20년 전 아들 민호의 대학 졸업식 사진이었죠. 검은 가운을 입고 학사모를 쓴 민호가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 그때만 해도 순자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어머니였습니다. 민호야, 너 정말 자랑스럽다. 졸업식 날 순자가 아들을 끌어안으며 했던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74살의 순자는 30년 넘게 간호사로 일하다 은퇴한 지 10년이 흘렀습니다. 지금도 일주일에 3번씩 마을 진료소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지만 마음 한편은 늘 무거웠죠. 액자 아래 서랍장 위에는 먼지가 수북이 쌓인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교 로고가 인쇄된 낡은 봉투. 그 안에는 민호를 유학 보내기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부었던 증거들이 고스란히 들어 있었습니다.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집을 담보로 대출받은 서류, 친정 어머니께서 주신 전 재산 통장 사본, 시어머니께서 마지막 남은 논밭을 팔아주신 매매 계약서, 그리고 이웃들에게 빌린 돈의 차용증까지. 이 돈으로 하버드에서 공부하면 세계 최고의 변호사가 될 수 있을 거야. 민호가 떠나던 날 했던 말이었습니다. 남편이 간암으로 세상을 떠난 뒤 순자는 혼자서 민호를 키웠습니다. 민호만 잘 되면 그게 내 자랑이자 보람이지. 그런 마음 하나로 모든 것을 견뎌냈죠. 제주대학교 법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사법고시에 합격한 아들을 보며 순자는 세상을 다 얻은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민호가 하버드로 떠난 지 1년 후부터 연락이 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공부가 바쁘다는 핑계였죠. 한 달에 한 번씩 오던 전화가 2달에 한 번이 되고, 그러다가 3달, 6달, 마침내 아예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순자는 걱정이 되어 미국 대학교에 직접 전화를 걸어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영어를 제대로 할 수 없었던 순자는 답답했죠. 민호가 졸업했는지, 어디서 일하고 있는지, 결혼은 했는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왜 연락을 안 하는 거야? 엄마가 뭘 잘못했다고 밤마다 베개를 적시며 울었던 날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아들과 연락이 끊어진 지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한때는 자랑스러운 아들이었는데 지금은 그저 그리운 사람이 되어버렸죠. 오늘도 순자는 마을 진료소에서 봉사활동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르신들의 혈압을 재고 상처를 치료해드리는 일은 여전히 보람찼지만 집에 돌아오면 공허함이 밀려왔습니다. 순자 선생님, 아드님 소식은 좀 있어요? 진료소에서 만난 박 여사가 물어봤을 때 순자는 그저 애매하게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순자는 마당 감나무 아래 평상에 앉았습니다. 노을이 지는 바다를 바라보며 또 하루를 마무리했죠. 가을 바람이 불어와 감나무 잎사귀를 흔들었고 익어가는 감들이 주렁주렁 달려 있었습니다. 민호야, 너는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순자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마당 대문 앞에 낯선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요즘 같은 저녁 시간에 이 외진 마을로 오는 차는 드물었거든요. 순자는 고개를 돌려 대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천천히 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차창 너머로 희미하게 보이는 사람의 실루엣. 순자의 가슴이 갑자기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순자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10년 동안 기다려온 마음이 갑자기 요동쳤습니다. 아닐 수도 있지만 만약에라도 혹시나 해서 품고 있던 희망이 다시 살아났죠. 운전석 문이 열리는 소리가 저녁 공기를 가르며 들려왔습니다. 순자는 숨을 죽이고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마음속으로는 간절히 기도했죠. 제발 민호였으면 좋겠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습니다. 만약 정말 민호라면 왜 이제서야 왔을까? 10년 동안 연락도 없이 지내다가 갑자기 나타난 이유가 뭘까? 기대와 불안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순자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저녁 노을이 차창에 반사되어 반짝였고 문이 완전히 열리려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운전석에서 내린 사람의 모습을 본 순간 순자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비싼 양복을 차려입은 중년 남성이었죠. 키도 훤칠하고 얼굴도 단정했지만 뭔가 날카로운 인상이었습니다. 민호야. 순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불러봤습니다. 남자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분명히 민호였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어머니가 알아보지 못할 정도는 아니었죠. 하지만 예전의 따뜻한 미소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차가운 표정으로 순자를 바라보는 민호의 눈빛에서 순자는 낯선 기운을 느꼈습니다. 조수석에서도 누군가 내렸습니다. 명품 핸드백을 든 세련된 여성이었죠. 파마를 한 단발머리에 짙은 화장, 그리고 날카로운 눈매를 가진 여자였습니다. 순자를 위아래로 훑어보는 시선이 불편했습니다. 엄마, 오랜만이네요. 민호가 무표정하게 말했습니다. 순자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10년 만에 듣는 아들의 목소리였거든요.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그리움이나 미안함 같은 감정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남남끼리 하는 인사 같았죠. 민호야, 정말 너구나. 어쩜 이렇게 훤칠해졌니? 순자는 눈물을 글썽이며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한 발 뒤로 물러났습니다. 어머니를 안아주기는커녕 거리감을 두는 모습이었죠. 순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분은 제 아내 수진입니다. 민호가 차갑게 소개했습니다. 아, 며느리구나. 처음 뵙겠습니다. 순자는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수진은 대답 대신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빨리 끝내자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았죠. 순자는 점점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들이 결혼했다는 소식도 처음 듣는 터였고 며느리의 태도도 예의에 어긋났거든요. 그래, 들어와서 차라도 한잔하자. 10년 만에 왔는데. 순자가 애써 밝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오래 있을 생각은 없습니다. 민호가 단호하게 잘랐습니다. 순자의 가슴이 다시 철렁했습니다. 10년 만에 나타난 아들이 할 말이 있다니 좋은 이야기는 아닐 것 같았거든요. 그래도 집에 들어가서 이야기하자. 이렇게 대문 앞에서 서 있을 일이 아니잖니. 순자는 간곡하게 부탁했습니다. 민호와 수지는 서로 눈빛을 교환한 뒤 마지못해 따라왔습니다. 하지만 집 안으로 들어서는 발걸음이 무겁고 어색했죠. 거실에 들어선 민호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10년 전과 별로 달라진 게 없는 공간이었죠. 여전히 낡은 소파와 오래된 텔레비전, 그리고 벽에 걸린 자신의 졸업사진까지. 참 그대로네요. 민호가 비아냥거리듯 말했습니다. 너를 기다리면서 그대로 두었단다. 순자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수지는 소파에 앉으면서 코를 찡그렸습니다. 오래된 집 특유의 냄새가 싫은 듯했죠. 명품 핸드백을 무릎에 올리고는 시계를 힐끗 보는 모습이 불편해 보였습니다. 차 끓여올게. 순자가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민호가 제지했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금방 갈 거니까. 순자는 멈춰 섰습니다. 아들의 차가운 태도에 마음이 아팠지만 그래도 10년 만에 만난 자리였기에 참기로 했죠. 엄마. 민호가 정색하며 말을 꺼냈습니다. 이 집 말인데요. 순자의 가슴이 또다시 쿵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 걸까요? 이 집을 정리하셔야겠습니다.
민호의 말에 순자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매매 계약 준비해 왔어요. 민호는 들고 온 서류 가방에서 두꺼운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순자는 그 서류를 보며 현실감을 잃었습니다. 아들이 10년 만에 나타나서 하는 말이 집을 팔자는 이야기였다니. 민호야, 무슨 소리니? 이 집은 우리가 30년 동안 살아온 집인데 엄마 혼자 이렇게 큰 집에서 사시는 것도 비효율적이고. 수진이 끼어들었습니다. 서울 아파트로 이사 가시면 훨씬 편하실 거예요. 순자는 며느리의 말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시어머니 집을 팔자고 말하다니 여기가 너무 낡았잖아요. 수진이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이런 시골집은 관리하기도 힘들고. 순자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집은 남편과 함께 젊은 시절을 보내고 민호를 키운 추억의 공간이었거든요. 그런 집을 팔라고 하다니 서명만 하시면 됩니다. 민호가 서류를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도 예약 다 해놨어요. 순자는 그 서류를 바라보며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지만 내용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민호야, 엄마는 이해할 수가 없구나. 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10년 동안 연락도 없이 지내다가 갑자기 나타나서 집을 팔자고 하니 엄마도 나이가 있으시잖아요. 민호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미리미리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 순자는 아들의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마치 자신이 곧 죽을 사람처럼 말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때 순자의 시선이 거실 벽에 걸린 민호의 졸업사진으로 향했습니다. 그 사진 속 환하게 웃고 있던 아들과 지금 앞에 앉아있는 차가운 아들이 같은 사람인지 믿기 어려웠습니다. 유학 보내려고 집을 담보로 잡았던 그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모든 것을 희생해가며 아들의 꿈을 지원했던 시절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이 이제 와서 그 집을 팔라고 하다니 저녁 노을이 거실 창문으로 스며들어 붉은 빛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따뜻한 빛과는 달리 집안의 분위기는 차갑기만 했습니다. 순자는 테이블 위에 펼쳐진 두꺼운 계약서를 바라보며 손을 떨었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지만 무엇보다 충격적인 건 아들의 변한 모습이었죠. 민호야, 엄마 말 좀 들어봐. 순자가 간곡하게 말했습니다. 이 집은 내 아버지와 함께 지은 집이란다. 내가 어릴 때부터 자란 곳이고 엄마 감상에 젖어 계시면 안 됩니다. 민호가 냉정하게 잘랐습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혼자서 이런 큰 집 관리하시기 힘드시잖아요. 수진이 팔짱을 끼고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거실을 돌아다니며 이곳저곳을 살펴보는 모습이 마치 부동산 중개업자 같았죠. 정말 오래된 집이네요. 수진이 벽지를 만져보며 말했습니다. 도배도 다시 해야 하고 화장실 타일도 다 뜯어내야겠어요. 순자는 며느리의 말에 마음이 상했습니다. 비록 오래된 집이지만 정성껏 관리해 온 집이었거든요. 매년 봄마다 도배를 새로 하고 마당 화초도 가꾸면서 집을 지켜왔는데 그래도 이 집은 순자가 말을 이어가려고 했지만 민호가 다시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시간이 없어요. 민호가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예약이 있거든요. 서명만 해주시면 됩니다. 순자는 아들의 재촉하는 모습에 당황했습니다. 10년 만에 만났는데 이렇게 급할 이유가 뭘까요? 민호야, 왜 이렇게 급하니? 천천히 이야기해보자. 순자가 달래듯 말했습니다. 천천히 할 시간이 없어요. 수진이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요즘 부동산 시장이 어떤지. 순자는 부동산 시장이 어떤지 잘 몰랐습니다. 평생 이 집 한 채만 가지고 살아왔거든요. 하지만 며느리의 말투에서 뭔가 위압적인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연세도 있으시고. 수진이 계속했습니다. 만약에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혼자서 어떻게 하시려고요? 순자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마치 자신이 짐덩어리라도 되는 것처럼 말하는 며느리의 태도가 불쾌했거든요. 수진아, 엄마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지. 순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아내 편을 들었습니다. 엄마, 수진이 말이 맞아요. 현실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순자는 아들이 자신보다 며느리 편을 드는 모습에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예전에 민호라면 절대 그러지 않았을 텐데. 민호야, 그래도 이 집에는 추억이 많단다. 순자가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처음 걸음마 한 것도 이 거실이고 내가 대학 합격 소식 들었을 때도 이 집이었어. 엄마, 과거에 매달리시면 안 돼요. 민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앞으로를 생각해야죠. 순자는 아들의 차가운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과거에 매달린다고 하지만 그 과거가 바로 민호와 함께 만들어 온 소중한 시간들이었는데. 수진이 다시 소파에 앉으며 명품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민호 씨, 벌써 7시예요. 변호사 선생님이 기다리고 계실 텐데. 그래요. 엄마 정말 시간이 없어요. 민호가 펜을 꺼내며 순자 앞으로 밀었습니다. 여기 서명란에만 사인해 주시면 끝이에요. 순자는 그 펜을 바라보며 숨이 막혔습니다. 저 펜으로 서명을 하는 순간 30년 동안 살아온 집이 남의 손으로 넘어간다는 뜻이었거든요. 잠깐만, 민호야. 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가 궁금한 게 있는데 뭐가 궁금하세요? 민호가 짜증스럽게 물었습니다. 너는 왜 10년 동안 연락을 안 했니? 순자의 목소리에 서운함이 묻어났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니? 민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것과 이것은 별개 문제예요. 별개가 아니야. 순자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10년 동안 생사를 모르게 했다가 갑자기 나타나서 집을 팔라고 하니 엄마가 어떤 기분인지 알겠니? 수진이 혀를 찼습니다. 어머님, 그런 감정적인 얘기는 나중에 하시고요. 지금은 계약건부터 처리해야죠. 순자는 며느리의 말에 화가 났습니다. 감정적인 얘기라니, 모자 간의 10년 이별이 감정적인 얘기라고 하다니. 수진 씨, 이건 우리 모자 간의 문제인데 당신이 왜 나서는 거예요? 순자가 참았던 말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님, 제가 민호 씨 아내인데 왜 못 나서죠? 이제는 가족이잖아요. 가족이면 가족답게 행동해야지. 순자가 맞받아쳤습니다.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시어머니 집을 팔자고 하는 게 가족다운 행동이에요? 민호가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그만하세요. 수진이 잘못한 게 없어요. 순자는 아들이 또다시 며느리 편을 드는 모습에 절망했습니다. 언제부터 민호가 이렇게 변했을까요? 민호야, 너 정말 많이 변했구나. 순자가 슬픈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예전에 너라면 절대 엄마한테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을 텐데. 사람은 변하는 거예요. 엄마. 민호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저도 이제 성인이고 제 가정이 있어요. 순자는 아들의 말에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성인이 되고 가정이 있다고 해서 어머니를 이렇게 대해도 되는 건가요? 그래도 엄마는 엄마잖니. 순자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엄마라서 더 현실적으로 생각해 주셔야 해요. 민호가 다시 펜을 밀며 말했습니다. 이 집 팔고 서울로 오시면 저희 근처에서 편하게 사실 수 있어요. 순자는 아들의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로 자신을 생각해서 하는 말일까요? 아니면 다른 속셈이 있는 걸까요? 민호야, 솔직히 말해봐. 순자가 아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집 팔아서 뭐 하려고 하는 거니? 민호의 표정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무표정으로 돌아왔죠.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민호가 애매하게 둘러댔습니다. 어쨌든 엄마에게도 좋은 일이니까요. 순자는 아들이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10년 만에 나타나서 이렇게 급하게 집을 팔려고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였거든요. 바깥에서 해가 완전히 져서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거실에 켜진 전등 불빛이 계약서 위에 떨어져 하얀 종이를 더욱 하얗게 만들었습니다. 순자는 그 종이를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남편에게 물어봤습니다. 여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순자는 펜을 잡은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서명을 하려고 해도 마음이 허락하지 않았거든요. 그때 민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잠깐만요. 민호가 전화를 받으며 거실 밖으로 나갔습니다. 수지는 민호가 나간 사이 순자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차가운 기운이 서려 있었죠.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수진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호 씨가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어요. 순자의 가슴이 덜컥했습니다. 무슨 어려운 상황? 사업 때문에 돈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수진이 주변을 살피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집을 빨리 처분해야 해요. 순자는 며느리의 말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사업 자금 때문에 어머니 집을 팔겠다는 건가요? 그럼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되잖아요. 순자가 말했습니다. 이미 대출 한도가 다 찼어요. 수진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현금이 급하게 필요한 거예요. 순자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들이 성공한 변호사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빚에 허덕이고 있었다니. 그때 민호가 전화를 끝내고 들어왔습니다. 표정이 어두워져 있었죠. 누구 전화였어? 수진이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민호가 짧게 대답하며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아들의 표정에서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민호의 이마에 식은땀이 맺혀 있었거든요. 민호야, 무슨 일이 있니? 순자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무 일 없어요. 민호가 성급하게 부인했습니다. 그것보다 어서 서명해 주세요. 순자는 아들이 뭔가 큰 문제에 빠져 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급하게 집을 팔려고 하는 거겠죠, 민호야. 엄마한테 솔직히 말해봐. 순자가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야? 민호는 대답하지 않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수진이 대신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민호 씨가 투자에 실패했어요. 수진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부동산 투자 때문에 큰 손실을 봤거든요. 순자는 놀라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투자 실패? 변호사 사무실도 어려워졌어요. 수진이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래서 빚을 갚으려면 현금이 시급해요. 순자의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아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방법이 마음에 들지 않았거든요. 그렇다고 엄마 집을 팔라고 하니 순자가 서운하게 말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민호가 절박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제발 도와주세요. 순자는 아들의 부탁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의문도 들었죠. 민호야, 내가 하버드에서 공부하고 미국에서 일했잖니. 그럼 돈을 많이 벌었을 텐데 왜 이런 일이? 민호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미국에서 잘 안 됐어요. 로스쿨 졸업하고도 취업이 어려웠어요. 민호가 억지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으로 돌아왔고 순자는 아들의 말을 듣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렇게 큰 기대를 걸고 보냈는데 고생만 했다니. 그럼 왜 연락을 안 했어? 순자가 물었습니다. 엄마가 도와줄 수 있었는데 창피했어요. 민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기대를 저버린 것 같아서. 순자는 아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10년 동안 연락을 끊는 건 너무했죠. 민호야, 엄마는 시간이 필요해. 순자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하루만 생각할 시간을 줘. 민호와 수지는 어쩔 수 없이 그날은 돌아갔습니다. 마음이 너무 복잡해서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거든요. 순자야, 어제 밤에 고급차가 내 집 앞에 섰던데 박 여사가 물었습니다. 아, 그게 순자는 말을 망설였습니다. 혹시 민호 아들이 왔니? 박 여사가 반갑게 물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밝지 않았죠. 아이고, 그럼 얼마나 좋았겠어.
옆에 앉은 김할머니가 말했습니다. 10년 만에 아들을 봤으니. 그런데 왜 표정이 그래? 박 여사가 순자의 얼굴을 자세히 보며 물었습니다. 순자는 결국 어제 있었던 일을 털어놨습니다. 아들이 집을 팔라고 했다는 이야기까지. 뭐라고? 박 여사가 놀라서 외쳤습니다. 집을 팔라고? 그것도 계약서까지 가져와서 말이야. 순자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할머니들은 모두 충격을 받았습니다. 순자야, 그런데 민호가 결혼했다고 했지? 박 여사가 물었습니다. 응, 수진이라는 여자와 결혼했다더라. 박 여사의 표정이 이상해졌습니다. 수진이라고? 응, 왜? 혹시 그 여자 성이 뭐야? 잘 모르겠어. 왜? 박 여사가 다른 할머니들과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뭔가 아는 게 있는 것 같았죠. 순자야, 내가 듣기로는 민호가 미국에서 이미 결혼했다던데. 박 여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순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 우리 동네 영순의 아들이 미국에서 일하는데 그때 민호를 봤다고 하더라. 박 여사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이미 결혼해서 살고 있었다고. 순자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민호는 10년 전부터 결혼한 상태였다는 건가요? 그리고 그 장모가 부동산으로 돈을 많이 벌었다던데. 김할머니가 덧붙였습니다. 순자의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장모가 부자라면 왜 굳이 자신의 집을 팔려고 하는 걸까요? 순자야, 뭔가 이상하지 않니? 박 여사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장모가 부자인데 왜 내 집을 팔라고 하겠어? 순자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는 게 있을 거였죠.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온 순자는 거실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민호의 말이 진실일까요? 아니면 다른 속셈이 있는 걸까요? 그때 테이블 위에 놓인 계약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전히 서명란은 비어 있었죠. 순자는 그 계약서를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내일 민호가 다시 오면 진실을 물어봐야겠어. 다음 날 아침 순자는 계약서 서명을 위해 민호와 만나기로 했습니다. 민호는 오전 10시에 변호사 사무실에서 만나자고 했죠. 순자는 복잡한 마음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하니 민호와 수진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민호의 얼굴은 어제보다 더 초조해 보였습니다. 엄마 오셨네요. 민호가 일어서며 인사했습니다. 순자는 자리에 앉으며 어제부터 궁금했던 것을 물었습니다. 민호야, 너 언제 결혼했니? 민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게 중요한가요? 중요하지. 엄마는 내가 어제 처음 결혼했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미국에서 이미 결혼했다더라. 민호와 수진이 서로 당황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엄마, 그런 건 지금 중요하지 않아요. 민호가 회피하려 했습니다. 아니야, 중요해. 순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10년 동안 연락도 없이 지내다가 갑자기 나타나서 집을 팔라고 하는데 내가 언제 결혼했는지도 모르겠니? 수진이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과거 일보다는 앞으로 계획을 세우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때 변호사가 들어왔습니다. 계약 준비는 다 되셨나요? 민호가 재빨리 대답했습니다. 네, 준비됐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몇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요. 어떤 걸 확인하고 싶으시죠? 이 집을 팔면 돈이 어디로 가는 건가요? 변호사가 서류를 확인하며 답했습니다. 매수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매수인이 누구죠? 민호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런 건 나중에 아니야. 지금 알고 싶어. 변호사가 서류를 보고 말했습니다. 매수인은 박수진 씨로 되어 있네요. 순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수진 씨요? 수진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민호도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죠. 그러면 이 집이 수진 씨 명의로 넘어간다는 뜻인가요? 그렇습니다. 순자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집이 며느리 명의로 넘어간다니. 민호야,
이게 무슨 일이야? 엄마, 세금 문제 때문에 그래요. 민호가 급하게 변명했습니다. 수진이 명의로 하면 세금을 덜 낼 수 있어요. 순자는 아들의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때 민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호는 전화를 받고 사무실 밖으로 나갔는데 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아서 순자는 우연히 통화 내용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네, 장모님 민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집 처분하면 바로 송금하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순자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장모님이라고? 그럼 이 집을 팔아서 수진의 어머니에게 돈을 보낸다는 뜻인가요? 네, 알겠습니다. 약속한 날짜까지 꼭 보내드릴게요. 순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자신이 30년 동안 지켜온 집이 민호의 장모에게 넘어간다는 뜻이었거든요. 민호가 전화를 끝내고 들어왔을 때 순자는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민호야, 방금 누구와 통화했니? 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무도 아니에요. 민호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장모님이라고 했잖아. 민호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수진도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죠. 엄마, 들었어요? 다 들었어. 순자가 슬픈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집을 팔아서 수진이 어머니에게 돈을 보낸다는 거지. 수진이 변명하려 했습니다. 어머님, 그게 아니라니. 순자가 분노하며 일어났습니다. 내가 바보로 보여. 순자는 너무 충격을 받아서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30년 동안 지켜온 집이 남편과 함께 만든 추억의 공간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다니. 엄마, 진정하세요. 민호가 다가가려 했지만 순자는 뒤로 물러났습니다. 진정하라고. 순자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속이고 있는데 어떻게 진정해? 변호사가 어색한 분위기를 느끼고 말했습니다. 혹시 계약을 연기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오늘 끝내야 해요. 수진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순자는 며느리의 급한 모습을 보며 더욱 의심스러웠습니다. 왜 그렇게 급할까요? 민호야, 솔직히 말해봐. 도대체 무슨 일이야? 민호는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는 서명 안에 순자가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엄마. 민호가 놀라서 외쳤습니다. 내가 왜 내 집을 남의 집 장모에게 넘겨줘야 해? 순자가 분노하며 말했습니다. 수진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러시면 안 돼요. 이미 약속이 다 되어 있다고요. 무슨 약속? 그게 수진이 말을 멈췄습니다. 순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너무 답답해서 숨이 막힐 것 같았거든요. 나 집에 갈래. 순자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엄마, 서명하고 가세요. 민호가 간절하게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돌아보지 않고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너무 실망스럽고 배신감이 컸거든요.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는 길에 순자는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충격이 너무 커서 몸이 제대로 버티지 못하는 것 같았죠. 길가에서 잠시 쉬려고 했지만 점점 더 어지러워지면서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순자는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급히 구급차를 불렀고 순자는 의식을 잃은 채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아들에 대한 배신감과 충격이 순자의 몸과 마음을 완전히 무너뜨린 것이었습니다. 순자는 병원 침대에서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하얀 천장이 눈에 들어왔고 옆에서는 심전도 기계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렸죠. 머리가 아팠고 온몸에 힘이 없었습니다. 할머니, 깨어나셨네요. 간호사가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많이 놀라셨죠? 길에서 쓰러지셔서 응급실로 실려오셨어요. 순자는 서서히 기억이 돌아왔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있었던 일, 민호의 배신, 그리고 충격으로 쓰러진 것까지. 지금 몇 시죠? 순자가 약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오후 3시예요. 보호자분께 연락을 드려야 하는데 혹시 가족분 연락처가 있으신가요?
순자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민호에게 연락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괜찮습니다. 연락하지 마세요. 하지만 이번 수속이나 치료비 문제가 제가 알아서 할게요. 순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간호사가 나간 뒤 순자는 병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은 흐렸고 바람이 세게 불고 있었죠. 마음도 그 날씨만큼이나 어두웠습니다. 저녁 무렵 순자는 의사의 허락을 받고 퇴원했습니다.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인 기절이었다고 했죠. 하지만 순자는 몸보다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순자는 거실에 앉아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먼지가 쌓인 사진첩을 열자 추억들이 하나씩 떠올랐죠. 첫 페이지에는 민호의 돌잔치 사진이 있었습니다. 한복을 입은 꼬마 민호가 돌떡을 앞에 두고 웃고 있는 모습이었죠. 그때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우리 민호가 이렇게 예쁠 수가. 사진 속에서 젊은 순자가 아들을 안고 웃고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민호의 초등학교 졸업식 사진이 있었습니다. 교복을 입고 졸업장을 든 민호 옆에서 순자와 남편이 자랑스럽게 웃고 있었죠. 아빠, 우리 민호 정말 똑똑하지? 그날 남편에게 했던 말이 기억났습니다. 그래, 이 아이는 분명히 큰일을 해낼 거야. 남편이 대답했던 목소리도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순자는 계속해서 사진을 넘겼습니다. 민호의 대학 입학식, 사법고시 합격 소식을 듣던 날, 그리고 하버드 입학 허가서를 받던 날까지 마지막 페이지에는 민호가 미국으로 떠나던 날 공항에서 찍은 사진이 있었습니다. 순자와 민호가 포옹하고 있는 모습이었죠. 엄마 성공해서 꼭 돌아올게요. 그때 민호가 했던 약속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순자는 사진첩을 덮고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약속을 지킨 건 맞지만 이런 모습으로 돌아올 줄은 몰랐거든요. 그때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자는 민호가 온 줄 알고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순자야, 나야 박 여사야. 밖에서 친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자는 문을 열어줬습니다. 박 여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서 있었죠. 아이고, 순자야, 내가 병원에 실려갔다고 해서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박 여사가 순자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누가 그랬어? 순자가 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봤더라. 길에서 쓰러져서 구급차에 실려가는 걸. 박 여사가 안타깝게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순자는 결국 어제와 오늘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놨습니다. 민호가 집을 팔려고 했던 것, 며느리 명의로 넘어간다는 것, 그리고 장모에게 돈을 보낸다는 통화까지. 그래서 서명을 안 하고 나왔어. 순자가 마지막에 말했습니다. 박 여사는 분노했습니다.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어머니 집을 팔아서 장모에게 돈을 보낸다고? 나도 믿을 수가 없었어. 순자야, 넌 잘했어. 절대 서명하면 안 돼. 박 여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때 다시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민호의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저예요. 문 좀 열어주세요. 순자와 박 여사는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순자야, 내가 있을게. 겁내지 마. 박 여사가 격려했습니다. 순자는 마음을 다잡고 문을 열었습니다. 민호가 혼자 서 있었죠. 수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엄마, 병원에 실려갔다고 들었는데 괜찮으세요? 민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다. 순자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민호는 거실로 들어와서 박 여사를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박 여사님. 박 여사는 민호를 째려보며 말했습니다. 민호야, 내가 뭘 하고 있는지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민호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어머니 집을 팔아서 장모에게 돈을 보낸다면서? 민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건 오해예요. 오해라고? 박 여사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 엄마가 직접 들었는데 무슨 오해야? 순자가 민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민호야, 엄마한테 솔직히 말해줘.
도대체 무슨 일이니? 민호는 한참 동안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더니 결국 고백했습니다. 엄마, 제가 사업 투자에 실패했어요. 민호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큰 빚을 지게 됐고 수진이 어머니께서 돈을 빌려주셨어요. 그래서 그 돈을 갚아야 해요. 약속한 날짜가 있거든요. 순자는 아들의 말을 듣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내가 벌어서 갚으면 되잖니. 시간이 없어요. 민호가 절박하게 말했습니다. 이번 달 안에 갚지 못하면 뭐가 어떻게 된대? 민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분명히 큰 문제가 생길 거라는 뜻이겠죠. 박 여사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렇다고 어머니 집을 파는 게 말이 돼? 다른 방법이 없어요. 민호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순자는 아들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방법이 마음에 들지 않았거든요. 민호야, 그래도 이 집만은 안 돼. 순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왜요? 순자는 침실로 가서 서랍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왔습니다. 남편이 남긴 유언장이 들어있는 봉투였죠. 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남긴 말이 있어. 순자가 유언장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민호는 그 유언장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순자도 지금까지 보여준 적이 없었거든요. 순자야, 이 집은 우리 삶의 증거다. 절대 팔지 마라. 순자가 남편의 유언을 읽어줬습니다. 민호는 아버지의 유언을 듣고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호는 아버지의 유언을 듣고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박 여사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죠.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아버지가 그런 말씀을 하셨군요. 민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내 아버지는 이 집을 우리 가족의 터전이라고 생각하셨어. 순자가 유언장을 다시 봉투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들어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어릴 때 뛰어놀던 공간, 아버지와 함께 공부하던 책상, 가족이 모여 앉던 식탁까지 모든 것이 추억으로 가득했죠. 엄마, 하지만 지금 상황이 너무 급해요. 민호가 다시 간청했습니다. 정말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이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고 눈빛이 날카로웠죠. 민호 씨, 여기 있었군요. 수진이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빨리 오셔야 해요. 왜 그래? 민호가 물었습니다. 수진은 순자와 박 여사를 힐끗 보더니 민호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께서 화를 내세요. 오늘 안에 해결하지 못하면 큰일 난다고 하시거든요. 순자는 수진의 말을 들으며 더욱 확신했습니다. 이 모든 일의 배후에는 수진의 어머니가 있다는 것을. 수진아, 내 어머니가 왜 화를 내는 거니? 순자가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수진이 당황했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박 여사가 끼어들었습니다. 민호가 내 어머니한테 빌린 돈 때문이잖아. 수진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건 빌린 게 아니라 그럼 뭐야? 순자가 따져 물었습니다. 수진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듯 진실을 털어놨습니다. 투자금이에요. 어머니께서 민호 씨 사업에 투자해 주셨는데 약속한 수익을 못 돌려드리면 어떻게 되는데? 박 여사가 물었습니다. 소송을 걸겠다고 하세요. 수진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순자는 이제야 상황을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민호가 장모에게 투자금을 받았는데 사업이 실패했고 이제 그 돈을 갚지 못해서 궁지에 몰린 것이었죠. 민호야, 그럼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하지 그랬니? 순자가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민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너무 창피해서요. 그리고 미국에서 워낙 오래 있었고 법조인으로서 일을 접은 지도 오래돼서 다른 해결 방법이 있는지도 제대로 몰랐어요. 순자는 아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집을 팔 수는 없었죠. 민호야, 엄마는 너를 도와주고 싶어 하지만 이 집만은 안 돼. 순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수진이 급하게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그럼 다른 방법이 뭐가 있어요? 시간이 정말 없다고요.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 박 여사가 맞받아쳤습니다. 그때 순자가 결심한 듯 일어났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순자는 안방으로 들어가서 서랍 깊숙한 곳에서 통장 하나를 꺼냈습니다. 평생 모아온 적금 통장이었죠. 이거 가져가. 순자가 민호에게 통장을 내밀었습니다. 민호가 통장을 보고 놀랐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엄마가 평생 모은 돈이야. 3천만 원 정도 있을 거야. 수진이 통장을 보더니 실망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얼마나 필요한데? 순자가 물었습니다. 최소한 1억은 있어야 해요. 수진이 대답했습니다. 순자는 그 큰 금액에 놀랐습니다. 자신이 가진 돈으로는 턱없이 부족했거든요. 그럼 집을 팔 수밖에 없어요. 수진이 다시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다른 방법이 있을 거야. 그때 박 여사가 제안했습니다. 순자야, 이동수 변호사한테 상담 받아보는 게 어때? 이동수 변호사? 민호가 물었습니다. 내 아버지 후배야. 지금 마을에서 법률 상담 봉사를 하고 있어. 박 여사가 설명했습니다. 순자는 그 제안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자. 수진이 반대했습니다. 시간 낭비예요. 그럴 시간에 빨리 계약을 끝내는 게 좋겠어요. 아니야. 순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일 이동수 변호사를 만나볼 거야. 민호가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내일까지 기다리면 정말 늦어요. 늦으면 어떻게 되는데? 소송당하면 더 큰 피해를 볼 수도 있어요. 수진이 협박하듯 말했습니다. 순자는 며느리의 말에 화가 났습니다. 그럼 애초에 왜 그런 위험한 투자를 했어? 수진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민호도 고개를 숙이고 말이 없었죠. 민호야, 엄마는 너를 사랑해 하지만 잘못된 방법으로는 도와줄 수 없어. 순자가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민호가 울먹였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을 깨닫고 다시 시작하고 싶다면 엄마가 다른 방법으로 도와줄게. 순자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집만은 아니야. 수진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정말 고집스러우시네요. 고집이 아니라 원칙이야. 순자가 맞받아쳤습니다. 수진은 민호를 향해 말했습니다. 민호 씨, 어떻게 할 거예요? 어머니께서 이러시는데. 민호는 한참 동안 고민하더니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수진아, 우리 집에 가자. 뭐라고요? 수진이 놀랐습니다. 엄마 말씀이 맞아. 민호가 순자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잘못 생각했어. 수진이 당황했습니다. 민호 씨, 정신 차려요. 어머니께서 화내시면 어떻게 해요? 그건 내가 해결할 문제야. 민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순자는 아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조금 안도했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민호가 잘못을 깨닫는 것 같았거든요. 민호는 순자에게 다가가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잘못 생각했어요. 순자는 아들의 사과를 받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민호야, 이제라도 깨달으면 다행이야. 수지는 더 이상 어쩔 수 없다는 듯 화를 내며 집을 나갔습니다. 민호는 그 뒤를 따라가려다가 순자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내일 이동수 변호사님과 상담받고 다시 오겠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이 드디어 올바른 길을 찾으려고 하는 것 같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순자는 이동수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민호도 약속대로 함께 왔죠. 수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동수 변호사는 남편의 대학 후배로 은퇴 후 마을에서 무료 법률 상담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순자 가족의 사정을 잘 알고 있는 분이었죠. 순자 누님, 오랜만이에요. 이동수 변호사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민호도 이렇게 컸구나. 민호는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릴 때 자주 봤던 아저씨였거든요. 동수야,
우리 민호가 큰 문제에 빠졌어. 순자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동수 변호사는 민호의 이야기를 차근차근 들어봤습니다. 투자 실패, 장모에게 진 빚, 그리고 집을 팔려고 했던 일까지. 민호야, 내가 정말 잘못 생각했구나. 미국에서 오래 있었고 법조인 일을 접은 지 오래돼서 모를 수도 있지만 한국에서는 다른 방법들이 많이 있어. 이동수 변호사가 안타깝게 말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민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행히 아직 계약을 하지 않았으니 방법이 있어. 이동수 변호사가 희망적으로 말했습니다. 우선 내 아버지 유원장부터 정식으로 등록해야겠다. 순자는 놀랐습니다. 유원장을 등록할 수 있어? 물론이죠. 유원장의 집을 함부로 처분하지 말라고 명시되어 있으니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어요. 민호가 물었습니다. 그럼 정말 집을 팔 수 없는 건가요? 유언자의 의사를 존중해야 하니까 쉽지 않을 거야. 이동수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민호야, 내 빚 문제도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어. 어떤 방법이요? 개인회생 신청을 해보는 거야. 법정에서 빚을 줄여주고 분할 상환할 수 있게 도와줄 거야. 예전보다 훨씬 접근하기 쉬워졌어. 내가 일을 접고 있어서 최근 변화를 몰랐을 거야. 순자는 희망을 느꼈습니다. 정말 그럴 수 있어? 네, 충분히 가능해요. 민호가 변호사니까 더 유리할 수도 있고요. 그날 오후 순자와 민호는 함께 유언장 등록 절차를 밟았습니다. 공증사무소에서 정식으로 유언장을 인증받았죠. 저녁에 집으로 돌아오니 수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굳어져 있었죠. 민호 씨, 어떻게 된 거예요? 수진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수진아, 우리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민호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다른 방법이 뭐가 있어요? 어머니께서 오늘 밤까지 답을 달라고 하셨는데 민호는 개인회생 신청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런 복잡한 절차를 거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수진이 화를 냈습니다. 그냥 집을 팔면 간단하게 끝나는 일인데 순자가 끼어들었습니다. 수진아, 이 집은 팔 수 없어. 법적으로도 보호받게 되었거든. 수진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법적으로 보호받는다니 무슨 소리예요? 민호가 유언장 등록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수진은 그 말을 듣고 크게 당황했죠.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수진이 울먹였습니다. 내가 책임지고 해결할게. 민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수진은 더 이상 어쩔 수 없다는 듯 집을 나갔습니다. 그때 민호가 순자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합니다. 순자는 아들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으며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한 달 후 민호는 개인회생 신청을 통해 빚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했습니다. 장모와의 관계도 법적 절차를 통해 정리했죠. 수지는 결국 이혼을 요구했고 민호는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호가 혼자 순자를 찾아왔습니다. 엄마, 죄송합니다. 민호가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10년 동안 연락도 없이 지내다가 돌아와서는 집을 팔라고 했으니 얼마나 실망스러우셨을까요? 순자는 눈물을 흘리며 아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민호야, 이제 와서 죄송하다고 하면 뭐하니? 그래도 다시 시작해보자. 정말 다시 기회를 주실 건가요? 넌 내 아들이잖니. 아무리 미워도 내 자식인데. 민호는 그날부터 마을에 정착했습니다. 제주에서 작은 법무법인을 차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법률 상담을 시작했죠. 순자는 여전히 마을 진료소에서 봉사활동을 이어갔습니다. 오후에는 마을 아이들에게 공부를 가르쳐 주기도 했고요. 거실 한쪽 액자 속 카버드 로고는 먼지를 털어냈지만 그 옆에 남편의 유언장을 함께 두었습니다. 이제 그것은 가족을 지켜주는 보호막이 되었거든요. 어느 가을 저녁 순자와 민호는 마당 감나무 아래에서 차를 마셨습니다. 엄마,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민호가 말했습니다. 뭘 깨달았니? 성공이 뭔지 잘못 생각했어요.
돈을 많이 버는 게 성공인 줄 알았는데 진짜 성공은 가족과 함께 있는 거더라고요. 순자는 아들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엄마께서 지키신 건 이 집이 아니라 엄마의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민호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래. 엄마가 지킨 건 집이 아니라 마음이었어. 순자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노을이 지는 바다를 바라보며 순자는 마음속으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민호가 돌아왔어요. 비록 돌아서 왔지만 이제는 진짜 우리 아들로 돌아온 것 같아요. 희생과 배신을 넘어 순자가 지킨 것은 집이 아니라 어머니로서의 마음이었습니다. 그 마음이 결국 잃어버린 아들을 다시 찾아준 것이었죠. 오늘 순자 어머니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때로는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용기가 필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순자 어머니처럼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힘이 결국 가족을 되찾아 주었죠.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전해드렸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으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마음 따뜻해지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